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미래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안규상 원장입니다. 저희 미래병원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명의 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진을 통해서 환자의 증상을 바탕으로 치료 전에 충분한 그 논의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진단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병원으로 협진이 잘 되는 병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병원을 홍보하거나 인공적인 그런 광고에 치중하는 병원이 아닌 진료에 집중하는 병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환자분들에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첫째,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 이 둘을 어떻게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지, 또는 그 기준이 뭔지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그 수술을 잘하는 의사나 병원을 어떻게 찾고 선택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도 확실히 알려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해야 될 때 어떤 수술 방법이 가장 적절한 정확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앉아있는 시간이나 휴대폰 사용 증가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요추 염자는 갑자기 물건을 든다거나 과부하 걸릴 정도로 힘을 쓴다거나 했을 때 허리를 삐끗하거나 뜨끔하는 경우에 생기는 증상으로 근육 관련 증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뼈와 뼈를 이어주는 섬유 조직인 인대가 손상되어 통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요추염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들어보신 디스크는 외상을 겪었거나 젊은 층에서 활동량이 왕성한 사람에게 주로 생기는데, 허리 부하로 인해 순간 디스크 연골이 찢어지거나 터져서 신경 악화 소견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척추신경관 협착증은 50, 60대 이상 만성적 오랜 기간 동안 퇴행성 그 골관절염 형태로 노화에 의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신경관이 좁아지면서 복합적인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입니다.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는다거나 하면 불편하고, 앉아 있으면 좀 더 편한 증상이 디스크와는 반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척추 전방 전이증은 퇴행성 혹은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뼈가 밀려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후관절이 변형이 되어서 척추가 비틀어지는 형태로 밀려 나가면 신경이 끼게 되어서 신경을 좁게 만들게 됩니다. 그건 신경착증의 한 종류이지만은 뼈 구조의 결함이 동반되는 정방 전이가 포함되는 척추 신경관 협착증이 있고, 전방 전이가 없는 협착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세대에서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생활 습관으로 목을 숙이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안 좋은 자세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악화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적당하고 무리하지 않는 운동은 좋으나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하는 그 과도한 운동으로 척추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스크 구조는 디스크 수액이 밖으로 탈출 안 되도록 그 섬유 테두리들이 싸고 있는데, 외상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하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디스크 연골이 갑자기 찢어지거나 터져서 점차적으로 디스크가 밀려오는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허리를 뜨끔하거나 삐끗하는 형태로 근육 증상으로 오해를 하기 쉬울 정도로 잠깐 아팠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액이 섬유테를 찢고 디스크가 터져서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디스크 초기 증상은 기침할 때 허리가 아프거나, 또 앉았다 쓸 때 힘들거나, 일어선 뒤에 자세가 틀어지거나 할 때 디스크를 강하게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척추질환 치료법은 크게 두 가지로 비수술
치료 그리고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에는 보존적, 그러니까 척추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는 보존적 치료, 이제 그 종류로는 시술이 있고, 수술 치료에는 요즘 흔히들 많이 하는 내시경 수술 그리고 현미경 수술이 있습니다. 척추에 뭔가를 주입하거나 제거하는 등 그런 행위가 없이 우리 몸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는 치료입니다. 종류로는 물리치료, 재활도수를 포함하는 그런 치료와 함께 주사, 신경 차단 주사, 인대 강화 주사 등 약물 치료에 해당되겠습니다. 비수술 치료 방법 중에 이제 시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시술은 고주파 수액 성형술, 풍선 신경 확장술, 신경 성형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고주파 수액 성형술은 디스크 터진 부분을 열로서 자극을 주어가지고 디스크 부피를 줄인다는 개념으로 하는 치료 방법인데, 시술 특성상 디스크 양을 줄이는 장점은 있지만 디스크의 또 다른 변성을 초래하게 되어서 디스크가 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풍선 신경 확장술은 좁아진 신경관에다가 풍선을 확장하는 시술인데, 만약 이런 경우 좁아진 신경 공간에 풍선의 과도한 확장으로 인해서 신경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경 성형술은 척추 부위에 작은 구멍을 내고 초소형 카테터를 삽입하는 시술인데,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신경 성형술은 부작용도 적고 큰 단점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시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그거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수술 치료에는 내시경 수술과 현미경 수술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피부를 최소한으로 절개, 흔히 말해서 구멍을 낸다 그러죠. 그 구멍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을 가지고 미세 침습 방식으로 수술하는 방법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미경 수술은 내시경 수술보다는 먼저 해오던 방식으로 그만큼 검증된 수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절개 부위가 크다는 단점은 있으나 넓은 절제 범위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에는 더 용이한 장점이 있는 수술입니다. 내시경 수술은 이제 국소적으로 전신 마취 없이 비교적 가벼운 정상에 적용시킬 수 있는 치료법으로 주로 환자의 근육 손상을 줄여주고 환자의 병변을 최소한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방향 수술 내시경을 많이 했는데, 현재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좀 더 많이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양방향 내시경은 두 구멍 절개를 내는데, 한 구멍으로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내시경이 들어가게 되고, 다른 절개 구멍으로는 수술 기구를 삽입하여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현미경 수술은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검증된 수술 방법으로 넓은 시야에서 충분한 절제 범위를 가지고 수술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의 손상을 내시경 수술에 비해서는 좀 더 주기 때문에 수술 뒤에 요통이 온다는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수술이든 맞다 틀리다 할 수 없고 의사 개인에게 맞는 수술법이 있는데, 환자에게 적절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장점과 단점을 살려서 수술 방법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수술자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술은 무조건 경험이 많은 의사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환자의 케이스를 다뤄봤던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저절로 축적되고 녹아져 나오는 그런 숙련된 기술이 있고, 수술 사례가 많은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 그 홈페이지 그 프로필에 자기 척추 진료 관련이나 자기 분야 그 진료 관련에 있어서 그 논문이나 학술대회든 학회에 발표가 많은 논문 수도 굉장히 그 의사의 실력을 평가하는 데서 참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은 주위 근육이나 인대 등 척추 구조 모든 게 다 좋기 때문에 치료의 반응을 잘 보입니다. 만약 디스크가 발생했다 하면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비수술을 추천해야 됩니다. 협착증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 치료로
재발 잘 안 되긴 하지만 디스크 질환은 치료 후에 재발 가능성이 많습니다. 젊을 때 수술하게 되면 계속해서 수술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최대한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한 다음에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치료를 찾는 것보다는 허리 안 좋은 자세를 피하고 허리 안 좋은 습관을 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자세든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가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척추에 무리가 오는 강도를 서 있을 때 허리 하중을 100cm/H2라고 만약에 표현하면 가장 무리가 없는 자세인 경우는 누워 있을 때인데 그때는 그 4분의 1에 해당되는 25cm/H2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허리를 굽히 가지고 무거운 거 드는 자세는 무려 220에 다다릅니다. 또한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은 바른 자세로 앉았을 때는 140cm/H2이지만 허리를 펴지 않고 앉을 때에는 185cm/H2라는 수치로 허리 하중이 많이 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도표에서 보듯이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드는 게 가장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활 습관과 올바른 이런 척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자세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 자세는 책상 앞쪽과 뒷받침대가 허리를 밀착시켜서 허리가 안 구부러지도록 보조적으로 받쳐주는 상태에서 허리를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잠잘 때 정자세보다는 낮은 베개를 베는 것이 좋고 침대도 푹신푹신한 것보다는 약간 경도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복압을 조금 떨어뜨려주는 베개를 무릎 사이에 두게 되면 아주 허리 건강에 좋은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야구 선수 중 투수가 오랫동안 공을 던지면 어깨 관절이 고장나듯이 척추 관절도 과하게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퇴행성 골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올바른 자세 그리고 운동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척추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100세까지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